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4월 26일 현재 시각 9시 19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장블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방송이 조금 늦었죠? 생방송 링크를 올려야 되는데 이 생방송이 자꾸 안 열려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핑크천사님 어서오세요. 기다림이양님 어서오세요. 가프사님 어서오세요. 추천 아파트 고맙습니다. 자, 오늘 4월 26일 자, 봐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저께 VIP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단타 종목들 한번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던 삼화전자가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천천히 봐볼게요. 자, 삼화전자는요, 최근 일봉에서 이제 장기평을 거래량 터트리면서 돌파를 했죠. 보시면 최근에 일봉 저점에서 화살표 흐름이 좋았었고요. 녹색 화살표, 빨간 화살표, 노랑 화살표까지. 그리고 저점 첫 핑크, 저점의 첫 핑크. 저점 핑크 화살표까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깜장 라인을 돌파했죠. 그러면서 어저께 황금 라인, 즉 장기평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차트를 어저께 VIP 방송에서 좀 크게 봤더니 일봉상 기간 매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일봉의 전고 라인이죠. 그래서 단타기 때문에 좀 짧게 드렸었는데 더 돌파하면서 더 급등을 했죠. 보시면 세력들이 종목들을 들어올리기 전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기간 매집을 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좀 길게 기간 매집을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보시면 최근에 저점에서 계속 윗꼬리 캔들들이 나왔죠. 윗꼬리 깜짝 라인 돌파 캔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거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가 바로 일봉의 전고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삼화전자를 어저께 이제 좋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4180,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이 3분의 1값 4180이 중요한 자리예요. 거기만 이탈 안 하면 나는 이 종목 무조건 오늘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기준값만 지키면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 안 했고, 오늘 장 초반에 이 종목이 좋았던 거는 갭을 1%밖에 안 띄었어요.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인데 장 초반에 장전 호가에서 갭 1%라면은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전에 시장가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단타를 여러분들이 500만원 할 거다, 그럼 장전에 500만원 시장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특히 그 전날 장기평까지 돌파하고 핑크 화살표 거래량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값은 이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하면 되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장전에 미리 매수를 걸어줍니다. 왜? 1% 갭밖에 띄우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이 갭을 크게 안 띄우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어저께 VIP 방송에서 뭐 삼화전자, 뭐 KD, 뭐 골드퍼시픽, 여러 가지 단타 종목들을 말씀드리죠. 그 중에서 가장 초보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은 갭을 살짝 띄우는 종목들이 좀 접근하기가 쉬워요. 부담도 안 되고, 뭐 갭을 뭐 10% 띄운 것도 아니고, 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오늘 삼화전자가 장 초반에 화살표가 뜨면서 급등이 나왔고 29%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삼화전자가 매수 신호 발생. 장 초반에 분봉이에요. 보시면 그 전날에 상한가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 전날 분봉을 봐보죠. 그 전날 분봉 보시면은 그 전날에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면서 상한가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쭉 상한가 유지하면서 종가 마감을 해줬죠.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장 초반에 첫 1분봉, 첫 1분봉 화살표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첫 1분봉에 화살표가 분봉에서, 즉 1분봉에서 핑크 화살표, 빨간 화살표, 녹색 화살표 3개가 떴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죠.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 분봉에 첫 1분봉과 첫 2분봉은 매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분봉에 밀었지만 이 화살표를 이탈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린 이 4180 분봉 지지라인을 이탈 안 한단 말이에요. 4180. 4180만 이탈 안 하면 이 종목은 오늘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 그 기준값이 중요해요. 지지해 줘야 되는 라인이 어디인가. 그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 초반에 이렇게 화살표가 좋았을 땐 첫 1분봉, 첫 2분봉 라인이 매수 영역이에요. 첫 1분, 첫 2분. 그러니까 9시 땡치고 바로 가는 종목들 이 화살표를 이탈하면서 바로 가요. 그러면서 화살표가 뜨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것도 25% 상승했단 말이에요. 25%. 그러면 장 초반에 이 종목은 빨리 올라갔죠. 삼화전자는. 그리고 1분봉이지만 이 초록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목표 라인 이상을 갔단 말이에요. 그죠? 목표 라인 이상을 갔고 그 분봉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 화살표가 뜨죠. 여기 보이시면 하락 화살표가 뜨잖아요. 그러면 매도 하셔야 돼요. 초록 라인을 걸치면서 하락 화살표 뜨면서 2편 밀리잖아요. 그러면 단타로서는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삼화전자. 오늘 삼화전자가 강력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봐볼 종목은 KD를 봐볼게요. 솔직히 삼화전자는 시초가 갭이 1%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KD는 초보분들은 좀 쉽진 않아요. 이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물론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지만 KD가 오늘 황금라인 돌파 시도 자리였거든요. KD가.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이전에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캔들의 쌍바닥 자리에서 첫 핑크 화살표 들어 올렸고 초록 라인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갈 자리는 깜장 라인, 황금 라인이에요. 근데 오늘 갭을 좀 많이 띄우면서 깜장 라인을 갭 상승 돌파했어요. 그렇죠? 초보분들이 갭을 많이 띄웠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들어가기 무섭죠. 그렇지만 소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갭을 띄웠는데 깜장 라인 돌파한 갭이잖아요. 그러면 이 황금 라인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뭐 더 비싸게 사는 자리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이전에 이 매집봉 캔들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얘도 기간 매집을 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하락 매집을 한 차트예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은 시뻘겋게 계속 들어왔지만 나간 거래량이 없죠. 근데 이번에 첫 핑크 뜨면서 초록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건 그 다음 전고까지 간다라는 얘기죠. 물론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 한번 흔들고 갈 수도 있지만 오늘 KD는 황금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한가 마무리했죠. 그러면 그 다음 올라갈 자리는 1200, 1300입니다. KD. 이전에 일봉의 거래량 터졌던 자리가 그 다음 요 위에 있죠. 그럼 이 종목은 내일 1200, 1300 라인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이 첫
저점에서 특히 기간 매집이 있는 종목들이 첫 거래량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 단타로 먹기가 쉬워요. 그리고 추가 상승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저점에서 첫 거래량 돌파하는 종목들은.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안 좋을 때 또 이런 종목들이 쉽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KD는 내일 그래도 기준은 잡아야죠. 오늘 캔들이 3분의 1값 이탈 안 하면 내일 또 갑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핑크 화살표 떴을 때 그 다음날 잡는 게 좋아요. 그럼 두 번째 핑크 화살표 3분의 1값 컷 잡고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거래량이 들어왔고 기간 매집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 1200, 1300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D도 상승을 했죠. 근데 갭을 많이 띄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좀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삼화전자가 만만한 종목이었죠. 그리고 보시면 골드퍼시픽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골드퍼시픽. 자, 골드퍼시픽은 오늘 뭐 6.9%예요. 3.8% 갭을 띄어서 6.9%.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근데 분봉을 보시면 자 봐봐요.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그 전날 힘이 강했던 종목들이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이렇게 빼버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거래량 들어온 건 나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장 초반에 갭 띄고 바로 치고 올려서 밑으로 빠졌거든요. 거래량 들어온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떤 화살표 패턴이 나오냐면 왜 우리가 힘이 강한 종목들을 단타를 해야 되냐면 그 분봉 화살표 단타가 가능해요. 어차피 화살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뜨니까 분명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면 다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PC에서 창을 여러 개를 띄워 놓는 거예요. 오늘 단타가 가능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5개다. 창을 5개를 만들어서 띄워 놓습니다. 분봉 화살표를. 그러면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면 매수죠. 수익이 나오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뜨면 또 매수죠. 그럼 또 수익이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력들이 그 전날 힘을 강하게 상승해서 돌파를 했는데 밀더라도 한 방에 끝내지 않아요. 다시 반등을 시킵니다. 밀더라도 이전 저점을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을 시켜요. 분봉상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봉상.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계속 빼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퍼시픽은 장 초반에 급등 쳤다가 거래량 들어오고 일부러 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서 단타가 나오는 분봉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셀바이오 휴먼텍도 비슷하거든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셀바이오 휴먼텍 한번 가볼게요. 셀바. 자, 셀바이오 휴먼텍도 장 초반에 일부러 주가를 개파락시키고 밀어버립니다. 그 전날 분명히 급등을 시켰는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이 빨간 화살표 뜨고 지지라인이 형성하면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전 정고점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맞고 밀렸죠. 그래서 제가 분봉 화살표 올려드렸는데 쭉 상승하면서 여기서 밀렸죠. 그래서 수익컷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장초반에 삼화전자는 바로 갭 띄우고 갔고 KD도 바로 갭 띄우고 갔지만 장초반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밑에 거래량입니다. 밀더라도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다시 화살표 뜨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 퍼센테이지만 해도 여러분들 무시 못합니다. 이 빨간 화살표 뜨고 몇 프로로 올라갔냐면 25%로 올라가요. 분봉 빨간 화살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을 내가 단타를 수익을 먹으려면 그 종목들의 창을, 그러니까 단타가 가능한 종목들, 그 전날 힘이 강했던 종목들 또는 이슈가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분봉 화살표 틀어놓고 여러 종목들을 좀 봐야 돼요. 물론 한 종목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종목을 노리면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내가 이것저것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한 종목만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 개 종목들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좀 더 쉬워집니다. 익숙해지고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화살표 뜨고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분봉 추세가 밀리면서 화살표가 깨지고 이렇게 밀린단 말이에요. 셀바이오 휴먼텍도 이런 패턴이 나온 거. 장 초반에 밀어버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화살표 뜨고 다시 갑니다. 셀바이오 휴먼텍은 그렇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에 테라젠 이텍스를 VIP 방송일 때 화살표 흐름 보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테라젠 이텍스 한번 봐볼게요. 매수 신호 발생. 테라젠 이텍스. 테라젠 이텍스가 최근에 저점에서 이제 화살표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테라젠 이텍스 갖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8시 34분, 아니 43분, 8시 44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테라젠 이텍스는 빨간 화살표 지지라인이다. 물어보실 분 체크하셔라. 이 빨간 화살표는 이탈 안 하면 수익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제 저점에서 이제 추세를 우상향시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황금 라인 돌파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6,000원을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 6,000원을 돌파한다라면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들어왔죠. 이 들어왔던 거래량을 위에서 이제 나중에 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윙으로 본다면 한 7,5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위아래 흔들고 갈 수도 있고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7,500원 라인까지 찍을 겁니다. 최근 일봉 흐름이 좋죠. 저점에서. 그래서 테라젠 이텍스 체크 한번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KC 코트렐이 있었어요. KC 코트렐은 일단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였지만 오늘 오전에 또 이슈도 있었어요. KC 코트렐이. 근데 보시면 이 핑크 화살표 떴던 자리 있죠.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 외봉에서 밀 때 얘네들이 물량을 못 털어요. 그래서 다시 파동이 나옵니다. 단타 파동이 나와요. 핑크 화살표 뜨고 거래량 이빠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또 추가 상승시켰지만 결국 외봉에서 밀어버렸죠. 외봉에서 크게 하락한 종목들은요 또 빠른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가 가능했던 자리예요. 오늘 8.6%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핑크 화살표 그 자리까지 한번 뺐었어요. 딱 그 밑꼬리 자리 있죠. 핑크 화살표 밑꼬리. 그 자리까지 한번 뺐다가 들어 올린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 KC 코트렐도 분봉 화살표 흐름을 보시면 오늘 분봉 화살표 흐름을 보시면 결국에 주가가 상승되는 시점이 장 초반에 밀면서 분봉 2평 역배열로 빠졌다가 황금 화살표, 녹색 화살표 뜨면서 분봉 추세가 우상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인 타면서 쭉 우상향을 했거든요. 1분봉이나 3분봉 보시면 돼요. KC 코트렐은. 이렇게 해서 KC 코트렐 오늘 장중에 8.6%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CJ 시푸드를 오늘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CJ 시푸드는 보시면 CJ 시푸드를 오늘 또 왜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이제 식량, 뭐 사료주들, 뭐 이런 관련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거래량이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일봉 흐름도 좋았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그리고 녹색 화살표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조정이 나온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22평이에요. 22평 눌림목 자리였어요. 화살표 거래량 이후 22평 눌림목 자리.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자리죠. 이런 자리는. 뭐 이미 급등한 자리도 아니고 한번 상승했다가 화살표 눌림목 자리예요. 근데 22평을 딱 지켜주죠. 어저께 캔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은 제가 3,400원, 3,500 라인 말씀드렸죠. 즉 일봉의 전고점. 근데 시간에 3,500원, 3,600원까지 찍었나? 그래서 황금 라인까지 갔죠. CJ 시프트. 그러면서 오늘 사료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어요. 사료주들. 지정학적 리스크 있을 때, 또 지수가 밀리거나 할 때 사료주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사료주들.
바이오 FDNC, 한일사료, 팜스토리, 효성OMB, 대한제당,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갔어요. 자,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자 봐봐요. 왜 우리가 저점에서 우리는 물론 고점에서도 화살표 뜨고 올라가는 종목도 많아요. 근데 저점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초보분들이 이 화살표 매매 패턴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수익 먹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물리더라도 올라가요. 버티면. 자 봐봐요. 이 미래생명 자원이라는 종목도 식량 관련주예요. 사료.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이후에 황금 화살표 22평을 회복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점 스윙이 가능했던 자리고,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물론 화살표 이탈하면 빨리 가겠지만. 그 다음 이 종목이 올라갈 자리는 초록 라인, 깜장 라인, 황금 라인 돌파 시도죠. 근데 첫 핑크 화살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이 저점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한 방에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두 번째 핑크 화살표 뜨고 20%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밀었지만은 상승하다가 밀었지만 핑크 화살표를 이탈 안 시키죠. 즉 힘이 들어온 캔들, 세력들이 돈을 쓴 캔들이요. 그 자리를 이탈 안 하죠. 그럼 세력들은 더 위에서 들어올려서 위에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내지 않겠죠. 그 기준값만 이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핑크 화살표 라인. 오늘 다시 한번 또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CJC푸드도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사료, 식량 관련 이슈들,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리고 CJC푸드는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비스토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비스토스. 비스토스는 저출산 관련 종목인데 오늘 8시 33분에 올려드렸는데, 비스토스는 저점 박스권 하단부까지 뺐어요. 지수가 밀리면서. 보시면은 비스토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어저께 화살표가 빨간 화살표 떴었고 오늘 아침에 이슈를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한 10% 올라갔어요. 장중에 10% 정도 비스토스가. 전일자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뜨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요, 이 빨간 화살표 그날 매수해도 되고 그 다음날 매수해도 돼요. 그리고 장 초반 시초가 부분에서. 그래서 비스토스를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저출산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이슈가 엮이는 이제 종목이에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서는 2200 라인에서 3300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그 바운더리 하단부에 오면은 계속 화살표 떴을 때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 저점 지지 라인이니까요. 지지를 하면 뭐가 나오죠?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비스토스가 저출산 관련주로 이전 저점까지 찍으면서, 특히 지수가 빠질 때 지수 따라서 밀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이전 저점까지 빼버립니다. 물론 화살표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 박스권 추세를 유지하겠죠. 저점을 지지해 줬으니까. 그래서 비스토스가 오늘 뭐 한 10% 정도 장중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럼 따지고 본다라면 여러분들 가장 쉽게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매수 신호 발생. 확실히 힘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리고 장 초반에 갭을 살짝 띄워주는 종목들은 너무너무 고맙죠. 일봉상 올라갈 자리가 많은데 갭을 1%밖에 띄우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좋죠. 삼화전자가 오늘 사실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스윙으로 잡고 싶다라면 종목 찾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밑에 녹색 화살표 떴을 때나 첫 핑크 떴을 때나 초록 라인에 지켜주면서 빨간 화살표 떴을 때 그때 미리 매수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핑크 화살표 뜨면서 힘이 들어왔을 때 단타를 보는 겁니다. 승질 급하신 분들이 있고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단타로 접근하실지 스윙으로 접근하실지 화살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종목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장기평을 돌파했다라는 건 그죠? 추가 상승의 의미니까요. 그래서 항상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얼마를 이탈 안 하면 어디까지 갈지, 얼마를 이탈하면 어디까지 뺐다가 갈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 흐름이 안 좋을 때 그래요. 오늘도 장 초반에 전일자 미장이 빠졌잖아요. 장 초반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나 종가에는 코스닥 지수가 밀렸거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오늘 좀 반등을 줬었는데 밀렸어요. 지수에서도 하락화살, 빨간화살, 황금화살표 주가가 쭉 우상향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추세가 쭉 유지가 됐었고요. 하락화살표 고점에서 뜨고 고점 라인에 화살표를 깨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우하향해버린단 말이에요. 즉 상승 추세가 꺾여버리고 우하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다시 우상향 하려면 이렇게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 없죠. 이런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단타적으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지금 코스닥 지수는 현재 위치에서는 이 빨간 라인 있죠. 이 빨간 라인이 중요합니다. 825포인트. 거기 지지해 주면서 빨간 화살표가 빨리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빠른 반등이 나오고, 혹시라도 이 825포인트를 다시 한번 밀어버린다면 한 번 더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한 번 더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지지를 해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아직 빨간 화살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수 흐름에 의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반등의 캔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종가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수의 흐름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단타하실 거라면 전일자 이제 힘이 강했던 종목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종목들 채팅창 글 남겨보시고, 오늘 오전 이슈들 채팅창 보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도 있으면 체크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전에 보시면은 뭐 테라젠 이텍스 화살표 물어보셨던 분이 있어서 체크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KC코트렐 상승했고 CJ 시푸드 뭐 등등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양지수 하락 출발을 했고요. 하락 출발했지만 좀 반등이 나오다가 또 하락을 했어요. 쇼박스가 2%, 3%, 4% 올랐었죠. 자, 쇼박스 한번 볼게요. 자, 쇼박스. 매수 신호 발생. 쇼박스도 오늘 단타가 강했던 자리였거든요. 왜냐면 전일자의 화살표 강력 핑크 화살표가 좀 없어서 아쉽긴 해요. 빨간 화살표, 노란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면서 힘이 강력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장중에 뭐 단타는 나왔어요. 한 5% 올라갔어요. 2%, 3%, 4%, 5% 이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5%까지. 또 그냥 분봉 추세가 밀리면서 빠졌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요, 여기 밑에 이 화살표 지지라인만 이탈 안 하면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양봉, 양음양 패턴.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다시 화살표가 떠준다라면 다시 상승이 가능합니다. 쇼박스는. 그렇게 보시고, 자, 잘될거야 님이 오늘 9시 1분에 AFW를 하셨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AFW. 자, AFW는 제가 끝나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최근에 저점에서 화살표 흐름도 좋았고,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밑에 거래량이 아주 시뻘겠죠. 근데 나간 거래량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저께 캔들도 윗꼬리 음봉의 매집봉이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이에요, 오히려. 차트를 크게 보시면 AFW는 저점에서 거래량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고점에서는 조심해야죠. 이런 저점에서는 단타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에서 거래량 터진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세력들이 물량을 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한다는 겁니다. 즉 세력들이 저점에서 돈을 쓰면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단타 치기가 쉽거든요. 10%, 20%, 30% 먹기가 쉬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쫄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고점에서는 이탈하면 무조건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궁금하신 정보들 남겨주세요. 이따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저께 첫 핑크 들어오면서 여기서 핑크 화살표 들어오면서 확대해 볼게요. 힘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장기평을 또 돌파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급등이 나왔었죠. AFW가. 수익 먹고 나오셨던 분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종목은 이 핑크 화살표의 3분의 1값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심값이 중요해요. 항상 이 장대 양봉의 3분의 1값
그리고 중심값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지지 반등이 나오는 자리고요. 단타로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AFW가 제가 왜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냐면 윗꼬리 운봉의 거래량이 저점에서 시뻘겋게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그 전날 거래량보다 어저께 거래량이 더 상해에서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단타가 가능해요. 계속. 즉, 이 AFW는 내일장에서도 오늘 캔들이 이 3분의 1 값이 이탈 안 하면 또 가요. 이 3분의 1 값. 근데 이탈하면 한 번 또 뺐다가 또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준값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FW가 오늘 25% 올라갔어요. 그리고 상승할 때도 분봉을 보시면 상승을 할 때도 분봉상에서 하락화살표, 빨간색, 황금화살표 뜨고 하락화살표, 빨간색, 황금화살표 뜨고 첫 핑크 뜨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일봉이랑 분봉이랑 화살표 보는 패턴은 비슷해요. 그러면서 초록 라인을 타면서 쭉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렇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AFW가 뭐 일봉에서는 이렇게 바로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분봉에서는 위아래 흔들었어요. 그래서 AFW 잘하셨고요. 잘될거아님도 오늘 AFW가 분봉 화살표 돌리고 양봉을 돌리니까 이제 9시 1분에 이렇게 딱 체크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셨죠? 순규님 삼화전자 잘하셨고, 그쵸? 삼화전자. 삼화전자는 시초가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잘하셨고요. 갭을 1%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잘하셨고, 승규님 잘하시네요. 셀바이오텍 수익과 작곡가라고 말씀드렸고 분봉 화살표 뜨고 수익이 나왔죠. 셀바이오텍 네,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사료주들 말씀드렸죠. 미래생명자원 9시 22분에 미래생명자원 사료주들 보유 중이신 분들 수익과 잡으시라고. 근데 결국에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상한가 갔어요. 주식은 사실상 진짜 암기예요. 암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거나 지수가 빠질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최근에 계속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사료주들, 뭐 석유, 에너지, 방산 관련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료주들이 강력하게 움직인 거예요. 뭐 화살표 여러분도 좋았지만.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갔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그리고 맞아요. 사실상 오늘 어저께죠. 큰 이슈가 있었어요. 모 연예인이 세력이가 돈을 맡겼는데 뭐 완전 돈 탈탈 털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 작업을 치는 세력이니까 거기에 대뜸 돈을 맡기면 뭐 돈을 벌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남한테 돈을 맡겨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내가 배워서 투자를 해야지. 예전에도 제 회원분 중에 가입하셨던 분 그 지인이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 주변 지인 세력 때문에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날리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화살표 세팅을 하시고 화살표 공부를 하시고 차트 흐름 공부를 하시고 결국에 스스로 매매 기법을 익힌 다음에 수익을 보셔서 졸업하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변 지인이 세력이 중요하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주식을 할 거라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내가 알아야 당하지 않죠. 그리고 뭐 주변에 뭐 투자를 하면 뭐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세력이든 뭐든 뭐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회 없이 투자하고 수익을 보겠죠. 그래서 남한테 투자금을 맡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유명인이 그런다면은 문제의 소지가 크죠. 나중에는. KD 올라갔고 미래생명자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항상 분봉화살표 패턴이 있죠? 네, 그 패턴 안에서 급등을 합니다. KD가 오늘 상한가 갔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825포인트 지지라인입니다. 여기 이탈되면 안 돼요. 그 최영식님 이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잘하셨네요. 오픈엣지.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최영식님이 스스로 이 빨간 화살표 보고 들어가셔서 이날 12% 그리고 어저께 14% 그죠? 그리고 어저께 화살표 황금 화살표 캔들에 거래량 들어온 캔들이니까 또 들어가셔서 오늘 14% 또 급등했어요.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오픈엣지 3번봉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었고 미래생명자원 VI가 걸렸었죠. 잘하셨고요. 잘하시네요. 최영식님도 골드퍼시픽 스위커 드렸었고요. 분봉화살표 뜨고 올라가죠. AFW 6% 상승 체크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급등이 나왔죠. AFW 잘하셨고요. VI 그리고 잘될까님 젠큐릭스 잘하셨어요. 젠큐릭스 오늘 초록라인 돌파 자리였죠. 젠큐릭스가 오늘 딱 초록라인 돌파했다가 꼬리 달고 빠졌어요. 자 봐봐요. 젠큐릭스 일봉 화살표 패턴 보시면은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도 지수 따라서 밀리면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어저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어요. 또 지수도 반등이 나왔고 지수도 오늘 장초반에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초록 라인까지 돌파 시도하면서 22% 올라갔어요. 잘하셨죠? 그리고 항상 이 윗꼬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저항 부분에서 분봉 추세가 밀리면요 꼬리 달고 빠져버려요. 일봉에서. 그래서 분봉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봉 화살표 추세가 밀리면 수익 줬던 거 다 뺏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굳이 22%나 올랐는데 안 팔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젠큐릭스는 최근에 저점에서 흐름이 좋네요. 이거 젠큐릭스 이거 화살표 뜨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젠큐릭스 젠큐릭스는 화살표 나오면 이거 다시 올라가요. 이거 뭐 내일이든지 내일 모레든지 이거 여기 지금 일봉에서 여기 화살표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지하면서 내일 만약에 화살표 다시 나오면 이거 다시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흐름이 좋네요. 그렇게 보시고 젠큐릭스까지 잘 하셨고 그 미스터리님 오늘 큐로컴 잘 하셨네. 큐로컴 이거 잘하셨어요. 큐로컴도 오늘 14% 잘하셨네요. 큐로컴 잘하셨고 승규님 조선내화 잘하셨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스스로 또 종목 찾아서 잘 하시는 분들 있죠. 화살표 흐름을 보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니틱스도 잘하셨고 잘 될 거야님. 지니틱스도 어저께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거래량 들어온 캔들이죠. 그럼 그 다음날 단타가 가능하죠. 오늘 한 7% 좀 상승을 했었네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리고 어저께 휴맥스 홀딩스 물어보셨던 분이 있었죠. 오늘 화살표 뜨면서 상승이 나왔고 전기차 충전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했었어요. 꼬리 달고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항상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샘표도 올라갔었고 CJC푸드도 올라갔죠. GSE도 올라갔죠. GSE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있거나 사료주들이 같이 올라갈 때 GSE도 올라갑니다. 매수 신호 발생. 에너지 관련주죠.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에너지 관련주, 석유 관련주, 그리고 사료주들이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GSE가 딱 초록 라인까지 돌파 시도했었고요. 역시나 최근에 황금 화살표 뜨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아래 단타 파동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 강력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내가 단타 쳤을 때 스윙 먹을 확률이 크고 스윙 먹기가 쉽습니다. 잘하셨고, 그렇게 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가장 쉬웠던 종목이고 매수 가장 신호 깔끔했던 발생. 종목은 삼화전자예요. 그냥 갭 1% 올리고 바로 들어올렸고 그 다음 핑크 화살표 나오면서 급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장 마감됐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체크해보고 정리하도록 하죠. 네, 어서도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나요? 대우부품 경동나비엔이요. 대우부품 오늘 흐름 괜찮았지 않았나요? 오늘 대우부품 최근에 화살표도 좋았었거든요. 22평에서 초록 라인을 돌파 시도하는 캔들.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2평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좋아요. 초록 라인 돌파하면 그 다음 올라가자는 깜장 라인. 깜장 라인 돌파했으니까 그 다음 올라가자는 황금 라인이죠. 내일도 더 올라가겠네요. 대우부품은. 대우부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올라갈 자리가 내일 2000원 돌파하면은 2100, 2200 라인까지 더 갈 수 있어요. 대우부품은. 그쵸? 대우부품 오늘 좋았네요. 내일 추가 상승이에요. 대우부품은. 내일 황금 라인이 일단 저항이긴 해요. 여기 2000원. 2000원 여기가 저항이긴 한데 여기 뚫어버리면 2100원, 2200까지 갑니다. 그래서 2100원에서 2200 라인 내일 돌파 시도해요. 오늘 캔들이 3분의 1가 컷 잡고요. 내일 분봉 화살표 뜨면 바로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그렇죠. 경동나비엔이요.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도 오늘 좋았네요. 최근에 화살표론도 좋았어요. 그쵸?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22평 돌파하는 캔들. 그리고 이틀 전에 빨간 화살표, 노란 화살표. 오늘 급등이죠. 깜장 라인 돌파했죠? 그 다음 올라갔잖아요. 황금 라인. 내일 있잖아요. 오늘 캔들 3분의 1값 이탈하면 황금 라인까지 돌파 시도가 가능해요. 괜찮았었네요. 경동나비엔. 오늘 캔들이 좋습니다. 내일 추가 상승하려면 경동나비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캔들이 3분의 1값 컷 잡고 거기 이탈 안 하면 황금 라인 돌파 시도 보시면 돼요. 이탈하면 조정져 버리니까 한번 뺐다 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캔들의 3분의 1 값이 중요한 거예요. 3분의 1값 깨지면 중심값에서 반등 나와버리니까 항상 이 핑크 화살표 거래량 캔들의 첫 번째로 중요한 자리가 3분의 1 값. 그 자리를 이탈 안 해야 내일 내가 단타로 수익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중심값까지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죠? 대우부품이 좋네요. 이런 종목들이 내일 갭 살짝 띄우면 땡큐예요. 오늘 삼화전자처럼 이런 종목들이 내일 갭 살짝 띄우면 좋죠. 엑서지 21 에스코넥 가보죠. 엑서지. 자, 엑서지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또 급등했었죠. 엑서지 그때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이때. 근데 22평까지 한번 눌러주고 갔죠. 자, 엑서지도 최근에 보시면 뭐가 좋았었냐면 저점에서 하락하세 빨간 화살표 22평 돌파. 그죠? 근데 초록 라인까지 바로 가지 못했어요. 그죠? 가는 척 하다가 한번 눌렀죠. 즉 이것도 저점에서 상승 1파에 눌림을 주고 간 거예요. 세력들이 저점에서 잡아봐요. 여러분들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잘 보시는데 상승 1파. 세력들은요 저점에서 상승 1파를 주면서 돈을 씁니다. 돈을 써요. 그럼 쓴 돈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게 상승 2파가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이슈가 강력한 종목들은요 상승 2파 나온 다음에 좀 눌러주고 다시 또 상승 3파, 4파, 5파까지도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1, 2, 3파 안에서 끝나요. 근데 1파 나오고 웬만하면 2파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3파가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엑서지 21은 지금 오늘 캔들 이 저가 부분이 중요해요. 2390 여기 있죠. 여기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돌파가 가능해요. 추세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 이탈 안 하면 그 다음 올라가죠. 3300, 3400 정도 되겠죠. 예전에 한번 시세를 줬었던 종목인데 이전 저점에서 다시 화살표 뜨고 급등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세력들은요, 자 봐봐요. 왜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되냐면은 세력들은 저점에서 자 봐봐요.
XRG 21 여기서 매집했었죠. 매집해놓고 한번 뺐다가 들어올리죠. 몇 프로 들어올려요? 200%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쵸? 세력들은 고점에서 자꾸 좋은 이슈들을 뿌려요. 그래서 개미들을 쳐 물리게 합니다. 그래 놓고 지들 물량 던지고 밑으로 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항상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물려도 괜찮으니까. 최근에도 보시면 역시나 화살표도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시작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거기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해요.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첫 핑크, 두 번째 핑크, 세 번째 핑크까지 뜨면서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 핑크 화살표 자리를 지켜줘야겠죠. 에스코넥이요. 에스코넥도 지금 보시면 차트를 크게 보시면 저점은 아니에요. 그죠? 첫 핑크 화살표 뜨고 많이 올라갔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첫 핑크 화살표 뜨는 종목들 왜 하셔야 된다고 그러냐면 첫 핑크가 상승의 시작점이거든요. 그죠? 에스코넥에서 첫 핑크 뜨고 급등, 장기평 뚫고 세 번째 핑크 급등 뜨고 2200 라인까지 올라왔었죠. 지금은 현재 위치에서 고점 박스권이라고 보면 돼요. 요렇게 그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항상 하락가서 빨간색도 급등, 조정이 나와서 22평 지지 반등이 나오죠. 오늘 캔들의 화살표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캔들의 화살표 자리 이탈 안 하면 다시 신고가 돌파 시도는 가능해요.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차이고, 오늘 화살표 캔들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이탈하면 안 돼요. 돌파하면 더 갈 수도 있어요.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캔들 화살표 지지라인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 있는 종목은 항상 22평 부근 있잖아요. 22평 부근에 하락하사 빨간 화살 자리는 지지 반등 자리입니다. 최근에 한번 여기서 잡아봐요. 여기만 확대해보면 하락하사 빨간 화살도 한번 급등 나왔었죠. 급등 나오고 이전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니까 맞고 떨어지죠. 그 어디서 또 반등 나와요? 22평에서 다시 또 급등 나오죠. 이전 일봉 전고점 2200원 돌파하지 못하고 또 빠지죠. 22평에서 다시 또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세력의 패턴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세력이 반등 나올 자리, 즉 지지라인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당 우리가 22평 부분 지지라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파란색 라인 있죠? 그렇게 보시고, 채팅창 다 봐드렸죠? 채팅창 다 봐드렸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추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